네, 안녕하세요. 저는 0단계에서 토익 RC, 그것도 파트 5, 6을 담당하고 있는 토익 강사 린한입니다. 네, 이번 또 3월 2차 토익을 대비해서 이렇게 D-1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받으신 핸드아웃을 보시면 LC 파트 바로 뒤에, 그러니까 4페이지쯤에 RC 문제가 총 몇 문제가 있습니까? 15문제예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는 거, 항상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 중에서 12문제 파트 5의 문제와 그 다음에 3문제 파트 6 지문 하나까지 넣어서 실토처럼 한번 긴장감 있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30초. 조금 실전보다 타이트하게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킹은 따로 안 하니까 그런 또 그 자잘한 시간은 빼서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역시 잠시만 또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늘 느리는 얘기지만 5분 30초 안에 풀어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푼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 그렇죠? 지금의 점수가 내일의 토익에서 실토에서의 점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긴장감 있게 실토처럼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고 유형을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잠시만요. 시간이 이상하게 다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카운트다운인데 카운트다운이 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왜 5분 31초가 되죠? 참,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가야 돼?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아, 됐어요. 네, 잠시만. 다시 드릴게요. alright, 그럼 지금부터 뭐 이게 또 생방송의 나름의 묘미?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시간은 20초 남았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헷갈렸던 문제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채점을 위해서 색깔펜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 옆을 좀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를 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온몸으로 이렇게 문제지를 사수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여러분을 해치려고 다가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조금 취약한가 제가 먼저 봐야지만 그런 문제들 위주로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번부터 가겠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깔펜으로 딱 꺼내서 과감하게 채점하십시다. 1번의 정답 데이빗, 2번의 정답 B죠. 3번에 별표 빵 치시고 정답은 A인가요? C인가요? C, 그렇죠. 4번은 사실 저는 따로 준비했던 문제는 아닌데 당연히 푸실 거라고 생각해서 정답은 A인가요? C인가요? A죠. 무슨 명사? 복합명사. 그렇죠. 늘 명사 앞에 무조건 형용사일 것이다라는 편견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단 제가 뭐 따로 이따 정리 안 할 거니까 지금 한번 발음합시다. 다시 application process, everyone.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건 거의 다 복합명사예요. 우리가 신청서, 지원서도 applied form이나 applying form이나 application form. 다 같이 application form. 그렇죠. 그래서 application과 관련된 명사들 복합명사의 구조로 정리해 놓으시고 5번 갑시다. 5번. 5번의 정답은요. B하고 C의 싸움이었습니다. 정답은 B인가요? C인가요? C죠. 이제 이런 문제 맞춰내셔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문제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오답이 지금 저희 반 안에서만 90% 이상이에요. 일단 정답은 C인가요? 데이빗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지금 C, D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답 중에서 정답은 바로 A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실게. Interested라고 하신 분들은 interested라는 보기가 나오면 해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형용사가 같이 떠오르셔야 되나? interesting이 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ETS는 interested하고 interesting을 같이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다 같이 interested, interesting, everyone. 요거 소속이 무슨 분사 형용사더라? 감정, 기분 분사 형용사는 주체가 사물일 때 ing예요. 만약 C를 정답으로 찍고 가셨다라면 interested가 아니라 뭐였다라면 interesting customer service rating이죠. 평가 점수, 사물 주체잖아. 그쵸? 다시 interesting customer service rating, everyone. 그 다음 데이빗이라고 하신 분들 impressed란 보기가 나오면 같이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우리가 토익을 좀 웬만히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impressed가 나오면 뭐가 같이 나오셔야 돼? impressive가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impressed하고 impressive가 무슨 의미? 인상적인. impressed는 감동받은. 그럼 고객 평가 등급은 인상적인 등급이 감동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impressive rating이라고 하셔야죠. 옆에다 impressive라고 적어 놓으시자. 다시 impressive rating, everyone. 무제한해라는 unlimited 가신 분들은 조금 제가 예상했던 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게 아닌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A, B, C, D 중에서 C하고 데이빗을 정확하게 버릴 수 있느냐였지 설마 ETS 입장에서도 B를 누가 찍을 것인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B를 찍으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유형을 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셔서 객관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뛰어난이라고 해석되는 enviable. 그렇죠. envy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envy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enviable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고객 서비스 등급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enviable customer service rating. Everyone. 그렇죠. 이런 형태의 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interested하고 interesting이 같이 나오거나 impressive하고 impressed가 같이 나오면 이미 우리는 그 보기 유형이 보기만으로도 편하게 그렇죠. 유형이 파악이 되신다라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각 보기 등장하면
그냥 머릿속에는 이게 어휘 문제다. 거기에 꽂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해석되는 단어를 찍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오늘 C나 D라고 하신 분들 조금만 더 주의하시죠.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7번 정답은 B인가요? C인가요? C, 그렇죠. 8번의 정답도 역시 B인가요? C인가요? Everyone? C, 그렇죠. 9번의 정답 A인가요? C인가요? C, 잘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10번의 정답은 해석상의 오해 문제 해석하시면 A, B, C, D 중에 정답은 B죠. 그렇죠. 11번의 정답은 B하고 C의 싸움이에요. 정답은 C. 12번의 별표 5개를 빵빵빵빵빵 쳐놓으시자. 아마 오늘 풀어주신 15개의 문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것도 제가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정답은 A인가요? B인가요? B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시자. 이따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파6입니다. 파6는요. 13번 문제. 정답은 A인가요? B인가요? C인가요? 다 같이? C죠. 그렇죠. 14번 접속 부사 어휘 문제. 정답은 C. 15번에 데이빗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초 정도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내가 틀린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만큼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틀리고 있구나. 그렇죠. 본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15문제 한번 개수 확인해 볼까요? 전체 15개 만점 받으신 분 계십니까? 만점 쭉! 없어요? 그럼 하나 틀리신 분 하나. 여러분 틀린 개수, 맞은 개수가 아니고 틀린 개수 하나 없어요? 그럼 2개 틀리신 분 2개. 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3개 틀리신 분까지 3개.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 시험을 지금 보신다라면 제가 괜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틀리시는 개수의 거의 곱하기 3에서 4예요. 그럼 벌써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그건 아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시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답을 정리하고 내가 주로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만이라도 정리하고 가신다라면 지금 점수에서 거의 틀리는 개수를 절반 이상으로 우리가 줄여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그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벌써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텄네 텄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총 8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3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는 일단 보기를 보고 빈칸의 앞뒤를 보시고요. 칠판 보십니다. 해석상 죄다 일단 부사는 부사잖아. 부사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설치되어질 수 있어. 어떻게 쉽게? 다 같이 매우 쉽게죠. 그래서 A, B, C, D 보기 중에서 매우라고 해석되는 부사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다? A하고 C의 싸움이에요. 차이점은 일단 공통점부터 갑시다. 둘 다 품사가 부사, 둘 다 매우, 아주, 꽤라고 해석이 되는 동의어. 같은 품사예요. 그럼 해석도 똑같고 품사도 같은데 well, easily, very easily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각 부사의 성격이죠. 그럼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부사 well은 매우, 아주, 꽤라고 해석될 때 무슨 사를 주로 꾸민다 everyone? 동사 수식 부사입니다. 다시 무슨 사 수식 부사? 반면 매우, 아주, 꽤라고 해석되는 똑같은 의미의 부사 very는 동사를 수식하지 못하고요. 무슨 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런데 이런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들끼리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아니 왜 very는 동사를 수식하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very는 부사인데 동사를 수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well은 다 같이 well attended, everyone. well paid, well done, everyone. 그렇죠. attend, pay 두 동사와 같이 그렇죠. 그런 동사를 수식할 때 참석률이 매우 높은, 월급이 매우 높은, 그렇죠. 그리고 매우 잘하셨어요 라고 표현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에 well. 그렇죠. 그럼 반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very의 예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very careful, very carefully. Everyone? 그렇죠. 해석은 똑같이 매우라고 해석되지만 이 자리에는 well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그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처럼 excited나 interesting과 같은 형용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xcited는 원래 excite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동사 수식하는 부사 well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excited나 interesting은 현대 영어에서 아예 무슨 사로 굳혀졌다라고 보시죠?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형용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절대 부사, 동사 수식하는 부사 where의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입에 하나 붙이시자. 다 같이 very excited, very interesting. Everyone? 그렇죠. 그럼 물론 영어적으로 본다라면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배우시는 부사 where이 서술 형용사들은 또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술 형용사는 마치 서술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where의 수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듣고 버리시자. 다시 매우 잘 알고 있어요. well aware, everyone. 하지만 토익은 이런 예외를 절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은 많은 내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토익에서 기출되는 내용만큼만 얼마나 백을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보시면 오늘 빈칸 뒤에 수식받는 부사 easily 무슨 사 everyone? 부사. 다 같이 very easily. everyone?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 그런데 이런 어휘, 죄다 지금 부사 어휘거든요. 여기서 오늘은 정답이 아니지만 또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부사이자 형용사인 further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further는 형용사하고 부사 두 가지 품사로 출제가 돼요. 다시 further의 품사가 뭐다? 그렇죠. 형용사일 때 further는 추가적으로라고 해석되는 형용사로서 주로 이런 명사를 꾸며줍니다. 다 같이 further questions, everyone. further information, everyone. 추가적인 정보, 그 다음 추가적인 요구 조건, 다 같이 further requirements, everyone. 그렇죠. 사실 further는 토익에서 형용사로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더 많이 출제가 되었던 아이인데 이제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도 출제가 돼서 오늘처럼 연구조사를 검토하다라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에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다라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로서의 further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review the study further, everyone. 다시 review the study further, everyone.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further라는 단어를 그냥 far의 비교급으로서 뭐 더 멀리 이런 어떤 그 원초적인 의미로만 기억하시는데 토익에서는 더 멀리, 더 이런 의미로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라고 해석되는 다 같이 무슨 사고 무슨 사이 further를 기억하자 everyone. 형용사 부사. 그렇죠. 오늘의 오답 단어 roughly는 사실 회화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토익에서는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동의요? approximately. 그렇죠. 대략 거의라고 해석이 되는 approximately nearly의 동의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슨 사 비교다 everyone. 부사 well, 부사 very.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문제를 very easily 맞췄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를 푸는 시점보다 문제를 풀고 나서의 리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제2의 제3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한 군데 이 자리를 빈칸으로 드릴게요. 저 자리에 using과 used가 나오면 오늘 저 자리는 무슨 문제로 풀어주셔야 되니까? 분사? 구문이죠. 수식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The new software can be installed very easily. 여기까지 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하죠. 끝나셨어.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ing나 pp의 형태로 시작한다라면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죠. 그렇죠. 그럼 분사 구문 이따가 제가 다시 정리가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만 대답해 보시자. 저 자리에 능동의 ing냐 수동의 pp냐를 결정하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일치? 분사. 능동의 ing 수동의 pp잖아요, 여러분. 능동, 수동. 제가 지금 이름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능동, 수동. 태일치죠. 그쵸? 분사도 태생이 무슨 사라? 동사라.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분사는 2014년 1월부터 지금 2015년 2월까지 거의 매달 기출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2차 토익에서도 설마 나올까가 아니라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가 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엔 분사 구문으로서 use는 자동사나 타동사나 타동사의 분사 구문은 타동사의 태일치 뭐를 적용하시면 돼? 분사 뒤 그렇죠. 뒤에 목적으로 추정되는 명사 the guidelines가 있으니까 이 자리의 정답은 us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빈칸으로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자. 이 3번 문장에서 제가 지금 박스 쳐드린 저 자리 말고 또 최근 토익에서 뜨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자리? 이 자리. 그렇죠. 조동사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예상되는 보기를 말씀해 주세요. 뭐하고 뭐가 나올 거야? be installed 하고 다 같이
install. 그렇죠. 동사 원형 자리. 우리는 동사 원형이 나오면 눈에 띄는 첫 번째 동사 원형 install을 찍고 가도록 거의 그쵸. 나의 본능은 그렇게 움직이지만 install이라는 능동의 원형과 be installed라는 수동의 원형이 있다라면 더 이상 원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능동, 수동 무슨 일치 everyone? 테일치예요. 그래서 조자리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고 위에다가 동사 원형의 테일치라고 적어주시자. 다시 뭐라고 적자 everyone? 그렇죠. 최근 토익에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 자리의 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하실 때는 이런 어떤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 안에서 최소 3군데, 4군데, 최소 2-3군데 이상의 potential blank를 예상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15문제 풀었거든요. 한 문제당 3개씩만 뽑으셔도 45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 가시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 양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또 여러분한테 추가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사 매우 아주 꽤라고 해석되는 very well은 수식하는 품사를 봐주시면 되는데 well은 하나 더 추가 기출 유형이 있어요. 무슨 의미로? 훨씬이라고 해석되는 강조부사로서 토익에서는 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 앞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출제가 됐던 예문을 드릴게요. 전 항상 예문 위주로 강의를 하니까 한번 읽어주시자. 다시 blank over the average, everyone. 그래서 over the average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앞에 빈칸 자리에서 over the average 뜻이 뭐지 여러분? 평균? 이상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이라고 강조하고자 할 때 이 자리에 부사 well. 다 같이 well over the average. Everyone? 그렇죠. 두 번째는 다 같이 behind schedule. Everyone? 일정보다 늦춰진이란 또 다른 형태의 전명구입니다. 이 전명구 앞에서 일정보다 훨씬 늦어진이라고 강조하고자 할 때 very behind schedule 안 돼요. 다 같이 뭐다 everyone? well behind schedule. 다 같이 뭐다? 그래서 well은 부사 well은 매우 아주라고 해석될 때 동사 소식 부사, 훨씬이라고 해석될 때 주로 전명구를 강조하는 부사의 형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냥 이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씩만 입에 붙이시겠어. 다 같이 well attended, well over the average. Everyone? 그렇죠.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부사 well과 전명구를 강조하는 부사 well의 두 가지 용례를 입에 딱 붙이시면 되죠. 그렇죠? 국어 절절 외워주시는 것보다 5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중산층 미국인들을 economic recession, 경기 침체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A, B, C, D 보기를 보시면 일단 이 문제는 크게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입니까? B하고 C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B, C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다시 문제로 되돌아오고 오답 보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자. 토익에서 기출되는 most는 보시오. 대부분의라고 해석되는 무슨 사이자? 대부분의라는 무슨 사? 형용사이자 대부분의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무슨 사? 대명사가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most의 품사는 다 같이 뭐하고 뭐다 everyone? 형용사, 대명사. 그럼 형용사로 쓰인 most는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명사를 받아서 다 같이 most 명사 everyone. 한번 응용해 보시자. 대부분의 학생들 everyone, most students everyone. 근데 내가 여기서 most the student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형용사는 관사 앞에 관사 뒤에 관사 뒤니까 관사 앞에 우리가 관형명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most라는 형용사는 절대 관사 앞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ost 명사는 가능하지만 most 더 명사 이런 표현은 무조건 오답의 표현이 되시는 거. 중요한 건 대명사 most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서 most를 사용할 때는 뒤따르는 명사는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명사. 다 같이?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명사들 중에서 대부분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럼 명사를 한정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정사를 넣어주시는 건데 이런 다양한 한정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익은 정관사 더를 동반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most of 더 명사 everyone. most of 명사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학생들 중에 대부분 대명사로 한번 줘보시자. 다 같이 most of the students. 다 같이 most of the students. Everyone.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려면 정관사 더 대신에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의 형태로 등장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제 학생들 중에 대부분. Everyone. most of my students. 다 같이 everyone.
그렇죠. 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 다 같이 everyone, most of these students 다 같이 everyone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나 대명사로 쓰인 most가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of the 명사 전체는 전명구로서 이 전체를 빼버리고 most가 단독 대명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특정 명사들 중에서 대부분이라는 전명구를 받으실 때는 그 명사 앞에 반드시 한정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가 아니라 이렇게 most처럼 오늘은 most가 나왔지만 most처럼 형용사하고 대명사의 형태가 두 가지라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들 이만큼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most, some, many. Everyone? Many, much. Several, a few. 다 같이? 그렇죠. 그럼 얘네들 죄다. 무슨 사고 무슨 사 형태가 둘 다 가능하다? 그럼 우리 한번 응용해 보실까? many로 한번 가볼게요. 형용사일 때 많은 학생들. Everyone? Many students. 말하세요. 다 같이 many students. Everyone? 학생들 중에 많은 수. 대명사. 다 같이 everyone? 다 같이 many of the students. Everyone?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all도 형용사고 대명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형용사일 때는 다 같이 all 명사. Everyone? 대명사일 때 우리 배운 대로 다 같이 everyone? all of the 명사. 다시 all of the 명사. 근데 all만 특출나게 하나 더의 형태가 가능하죠. 그게 바로 뭐죠? all the 명사. 다 같이 뭐요? 그래서 all the 명사 앞에는 별표를 빵빵빵 치셔서 요 구조는 all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포인트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되돌아가셔서 오늘 문제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갑시다. 일단 오늘 빈칸은요. 다시 여기까지만 읽으실게요. Blank middle class Americans. 다시 everyone. Blank middle class Americans. 명사 앞에 almost 무슨 사로 탈락? 부사. 그렇죠. 그러면 most of middle class Americans는 해석은 그럴듯하지만 B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most of the 명사. 한정사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렇죠? 다시 most of the middle class Americans. Everyone?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C의 most고요. 선생님 모든 중산층 미국인들이라고 해석되는 every는 안 되나요? 해석으로 너무 그럴듯했지만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만? 가산단수라고 합시다. 다시 무슨 명사? 그렇죠. 다시 every American, everyone? 그렇죠. 그리고 동사도 a가 아니라 is로 바뀌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A하고 D라는 오답을 끌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B하고 C의 싸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몇 번을 가냐면 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7번 문제 시작은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as예요. as.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as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as는 품사가 전치사나 접속사나 둘 다나? 둘 다예요. 그래서 일단 as를 먼저 정리하시자. 전치사 as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as a teacher. 선생으로서, as a CEO, CEO로서 이렇게 무슨 전치사 as로? Everyone? 자격 전치사 as입니다. 다시 뭐라고 everyone? 그래서 전치사 as는 크게 고민하실 게 없을 정도로 자격 전치사 as만 기억하시면 되지만 문제는 접속사 as 쪽에다가 별표를 빵빵빵빵빵 쳐놓으시자. 접속사 as는 무려 사전을 찾아보시면 너무 어마어마한 뜻 단위를 끌고 가지만 토익에서는 크게 4가지의 뜻으로만 출제가 돼요. 아시는 분 한번 주시자. 첫 번째 뭐? 할 때, 함에, 따라, 또 하기 때문에 마지막 처럼 듯이 4가지만. 다시 한번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처럼 듯이. Everyone? 그렇죠. 내일이 시험인데 사실 뭐를 적으시는 것보단 저는 차라리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서 외워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필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필기만 하시는 건 의미가 없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처럼 듯이. Everyone. 뭐가? 자격, 누구야 여러분? 자격이 여기서 왜 나와요? 여러분 자격 전치사는 as고 지금 뭐가? 여러분 다 같이? 그렇죠. 저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토익에서 기출되는 접속사 as의 4가지 뜻입니다. 다시 무슨 사 as everyone?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4번째 처럼 듯이 얘를 포커스를 맞춰드릴게요. as가 처럼 듯이라고 해석될 땐 당연히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수동태 과거분사 구문으로 축약된 다 같이 as plus pp everyone 뭐뭐 되어진 것처럼 뭐뭐 듯이라는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출제가 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예는 죄다 정답으로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갑니다. 언급되어진 것처럼 발음하시자. 적지 마시고 다 같이 everyone. 다시 as mentioned, everyone. 약속되어진 것처럼 약속되어졌듯이 everyone as promised. 다 같이. 그렇죠. 일정대로 everyone as scheduled. 계획대로 everyone as planned. 명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as stated 또는 noted라는 동사가 많이 출제가 돼요. 다시 as stated, as noted. everyone. 그렇죠. 지시, 안내되어진 것처럼 everyone as 지시하다, 안내하다. instructed. 그렇죠. 동사 빨리빨리 나오셔야죠. 다시 as instructed. everyone.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들. 예상되어진 것처럼 기대되어졌듯이 다 같이 as expected. everyone. 그렇죠. 그래서 토익은 이 자리에 PP의 과거분사, 수동의 과거분사 구문을 완성하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이 자리에 접속사 as가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처럼 듯이 무슨 의미로 everyone? 처럼 듯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 as를 찾는 문제로도 출제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이 화면을 보시면 요만큼이 토익에서 기출되는 무슨 사이즈하고 무슨 사이즈 everyone? 전체 사이즈와 접속사 as는 끝이에요. 이거 이상 출제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시면 딱 보자마자 전치사 접속사를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약속을 자격으로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약속되어진 것처럼 약속되어졌듯이 before the holiday 연휴 이전에 all the packages, 모든 상품을 deliver, 배송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뭐? as promised. 1초 정답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as 나오면 일단 as 앞뒤 빈칸 보시고 보기를 보셔서 이게 전치사 as로 쓰였을까 접속사 as로 쓰였을까 그 문맥적인 부분들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8번 갑시다. 8번 문제는요. 대절의 동사 자리예요. 7번 보세요. 그럼 동사 자리 정동사 수태시제일치나? 라고 착각하도록 유도했으나 뭐가 보이셨어야 되나? insist. 얘가 뭔데? 응? 주장하다는 뜻은 중요하지 않죠. 토익은 insist의 뜻이 뭐야? 주장하다. 이걸 묻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이런 동사, 이런 구조에서 insist 동사는 대표적인 제한 의무 요구 동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제한 의무 요구 동사부터 얘기합시다. 다 같이 제한 의무 요구 동사는 everyone. 읽어주시죠. 다 같이 제한 의무 요구 동사는 everyone.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응? 그렇죠. 대절의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다 같이 대절의 동사 원형 everyone. 왜 대절의 동사 원형이죠? 대절의 누가? 그렇죠.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동사가 생략되었어도 생략된 조동사 뒤에 여전히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죠? 이 규칙도 오늘 처음 보셨다라면 사실 이건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는 규칙 중에 하나니까 익숙한 형태로 잡아가시자. 그럼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왜? 도대체 이렇게 대절에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는 제한 의무 요구 동사가 뭐가 있는데 어떤 애들이 토익에서 출제가 되는 데를 알고 가셔야죠. 그렇죠? 자, 제가 10개만 드릴게요. 다 같이 제안하다, 추천하다. everyone. 읽으시자. 다 같이 suggest, recommend. everyone. 요구 요청하다, ask, require, request, demand 같은 아이들. 다시 한번 네 가지. everyone. 그렇죠. 3개 더 드릴게요. 주장하다, insist, 명령하다, order. 그렇죠. 마지막으로 prefer에다 별표 빵빵빵이에요. 다시 prefer, everyone. 얘네들이 죄다 제한 의무 요구 동사로서 얘네들 뒤에 대절에는 동사 원형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는 해석일 때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나 예외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으실게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반드시 대디야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되는 should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받는다라는 거. 그럼 똑같은 문제 유형이지만 오늘처럼 insist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면 prefer가 나오면 얘는 그냥 우리한테 prefer를 선호하다거든요. 얘가 제한 의무 요구 동사 중에 하나에 속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유형을 모르면 우리는 대절의 동사 원형 상상도 못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익숙지 않은 형태의 제한 의무 요구 동사까지. 그렇죠? 그럼 문제 다시 갑니다. insist를 보자마자 대절의 동사 원형 A, B, C, D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 누구 everyone? B죠. 그렇죠. be installed. 그럼 이 문제도 7번 보십시다. 추가 문제 유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insisted 대신에 preferred가 들어갔다라면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제한 의무 요구 동사 D 대절의 동사 원형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refer도 이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고 가시고 또 하나 빈칸 자리 여러분 어디가 출제가 될까? 아까도 했던 거
be installed 이 자리죠. 그렇죠. install과 be installed 동사 원형 자리에 무슨 일치? 다시 무슨 일치? 태일치죠. 자꾸 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동사 원형은 수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태일치로 가셔야지. 그렇죠? 그럼 태일치 기준이 뭔데? 다 같이 3타 동사 뒤 목적어의 유무예요. 그렇죠? 뒤에 목적어로 추정되는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be installed. 하나 더요. 어디가 나올까요? by와 until이죠. 그렇죠. 다시 by the end of the month, everyone. until the end of the month, everyone. 둘 다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럼 이 자리에 시간전치사 by와 시간전치사 until을 구별하는 기준은 by는 그 시점까지 동작의 완료. until은 그 시점까지 상태. 그렇죠. 그러면 완료의 동그라미, 지속의 동그라미 치시고 완료가 됐는지 지속이 됐는지는 뭐를 보시는 거? 같이 쓰이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사를 드릴게요. 다 같이 install, everyone. 이번 달 말까지 설치를 해라라는 것. 이번 달 말까지 설치를 끝내라는 거야? 쭉 설치하시라는 거야? everyone? 설치를? 그렇죠. install 나오면 by예요. 다시 install by, everyone. 그렇죠. 그 다음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해라. 제출을 끝내라는 거야? 쭉 제출하시는 거야? 제출을 끝내셔야 쭉 제출하실 수는 없어. 왜? submit은 일회성 동작 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 번 제출하면 끝나는 거지 계속 제출하고 있어라.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submit by, cancel by. 지난달 최고의 난이 논란거리였던 finalize도 역시 언제까지 완료되다. finalize by, finalize until. everyone, finalize. 그렇죠. 그 다음 다시 deliver by, everyone. 상태의 지속과 계속이라는 건 이런 동사들. 우리가 2시까지 기다리라는 건 2시까지 지금부터 2시까지 쭉 기다리는 상태 동사예요. 다시 wait until, stay until. 영단기는 밤 10시까지 영업합니다. 다시 be open until, everyone.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내일까지 연기가 될 거야. 다시 postpone until, everyone.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2월 기출이었던 6시까지 나 일해. 그러면 work, 지금부터 6시까지 일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다시 work until, everyone. 그래서 다 같이 갑시다. 시간 전치사 by until은 everyone. 같이 쓰이는 뭐와의 관계를 따져라. 그렇죠. 다 같이 같이 쓰이는 동사와의 관계. everyone. 그런 논리가 머릿속에 그냥 구구단처럼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석에 집착해서 문제를 놓치실 겁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이번 달 100% 이런 보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보기가 주는 힌트.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다 같이 everyone. 정동사, 준동사 문제예요.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가 일단 진짜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진짜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우리의 몫이잖아.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이 자리는 정동사 자리나 준동사 자리나 누구 때문에? is라는 정동사 이미 있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보기 중에 준동사의 경우의 수는 누구하고 누구다? B하고 C죠. 그럼 이 자리에 B하고 C의 역할은 뭘까요? 응? 끝까지 정확한 용어로 얘기해 보실까? 빈칸부터 sharper's behavior 전체가 앞에는 factor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다 같이 후치수식하는 분사 형용사. 여기까지 3초 안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후치수식하는 분사 형용사. everyone. 그러면 기준은 두 가지. 분사 형용사는 일단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사는 무슨 태가 불가하니까 아예 무슨 분사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을까? PP라고 하시면 안 되고 수동의 PP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자동사는 앞에서 꾸미건 뒤에서 꾸미건 무조건 무슨 분사 형용사만 가능할 것이다? 능동의 현재 분사 형용사만 가능해요. 근데 오늘 affect는 목적어에게 영향을 끼치다라는 대표적인 타동사거든요. 그럼 타동사에 후치수식하는 분사 형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everyone? 타동사에 다시 한번 뭐요? 분필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자. 타동사의 명사 앞에서 후치수식은 명사 앞에서 명사 뒤에서 everyone 명사 뒤에서 타동사의 능동의 ing와 타동사의 수동의 pp 결과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던 무슨 일치다 everyone? 태일치. 기준은 분사 뒤 목적어의 유무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적으로 추정되는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sharper's behavior. 그렇죠. 그래서 능동의 정답은 능동의 ing죠. 그래서 affecting 여기서부터 읽어보자. 다 같이 affecting sharper's behavior. everyone.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또 하나의 똑같은 유형이 바로 conducting, conducted 전체가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는 그렇죠. 역시 무슨 수식하는 무슨 형용사 everyone 후치 수식하는 분사 형용사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분사 뒤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실시하는 설문조사라고 해석하셔서 ing를 국어적인 해석에 의존해서 찍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절대 해석이 기준이 아닌 문제를 자꾸 해석으로 풀어내시면 오히려 오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서 두 군데 후치수식하는 분사 형용사. 그래서 목적 없으니까 이때는 수동의 PP conducted가 정답이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12번. 오늘 아마 최고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문제인데 일단 별표를 5개는 일단 빵빵빵 쳐주시고요. 보시자. 일단 오늘 빈칸 뒤에는 employing에다 밑줄을 빵 쳐주세요. 오늘처럼 동사의 ing 앞에 빈칸 자리고 A, B, C, D 보기에는 무슨 사 보기하고 무슨 사 보기가 섞였다 everyone? 전치사와 접속사. 그러면 오늘의 이 ing는 동명사 보기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알 수가 없죠. 얘를 동명사로 본다라면 다 같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everyone? 접속사 플러스 현재 분사 구문 everyone? 둘 다 가능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해석이거든요. 그럼 해석해 보시자. 단기 대체 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일 동안의 그런 파업 동안 5 million euros의 뭐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 직원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니까 일단 해석상 누가 남으셔? Although despite이죠. 그럼 문법적으로는 although를 보고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despite를 보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둘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접속사 although는 원래 뒤에 뭐가 있었어요, everyone? 주어 동사의 절에서 주절과 동일한 주어를 생략하고 죄송합니다.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과 동일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의 ing 형태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 despite 뒤에 동명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표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접속사 뒤에 조동사의 절을 만들었다가 축약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렇죠. 영어를 쓰고 네이티브를 쓰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전치사 despite이 우선시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despite만 가능한 거예요. 역시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유형에 제가 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 그럼 만약 오늘 문제가 똑같은 ing인데 접속사 y라고 전치사 during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도 접속사 y를 보면 접속사 뒤에 분사구문, 전치사 during을 보면 전치사 뒤에 뭐로? 동명사. 둘 다 그럴듯하지만 또 여기에 속해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 같이 전치사 during은 everyone? 전치사 during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규칙. 다시 한번 누구는? everyone? 전치사 during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 while이야 during everyone? while. 그렇죠. 이건 1초 정답이 되셔야 돼요. 그럼 토익을 공부하시는 동안 이걸로 가보시자. 단기 직원을 채용하는 동안에라고 해볼게요. 다 같이 while employing 아니면 during employing. 다 같이 everyone? while employing. 그렇죠. 그럼 토익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while studying TOEIC 아니면 during studying TOEIC. everyone? while studying TOEIC. 그렇지. 그렇게 적용해서 문제에서 바로바로 정답을 도출해내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접속사고 전치사일 때 old하고 despite에서는 despite가 우선시 된다는 것과 while하고 during에서는 during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지만 정답이 도출됩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러분 저거 하나만 약속하시자. 파트 6를 보세요. 내일도 파트 6 내지문 12문제를 풀어오실 겁니다. 파트 6 12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첫 단락 첫 문장에서 주제를 파악하실게요. 다시 한번 어디에서 뭐를 파악하자 everyone?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첫 단락 첫 문장에 대한 주제를 잡지 않고 아예 읽지 않고 그냥 바로 해당 문장 13번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럼 13번 시제 문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주제문인 첫 단락 첫 문장을 읽어보시자. 읽어주실게요. 다 같이 칠판 보시고 Please accept everyone. My resignation as online marketing supervisor will be effective on October 31st. 그렇죠. 무슨 편지, everyone? Resignation. 무슨 편지? 사임 편지, 사직서죠. 그렇죠. 회사가 직원에게, 직원이 회사에게. 누가 누구한테?
그렇지. 직원이 회사에게 보내는 사인 편지예요. 그럼 앞으로의 내용은 직원의 톤이겠어? 회사의 톤이겠어? 직원이 여러분 내일 파트 7도 푸셔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와주셔야 돼.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으셨던 13번 가볼게요. 동사자리 수태 시제일치 문제인데 수하고 태는 다 탈락이에요. 왜? 다 되니까. 막판에 시제일치 미래 완료 현재 완료 태일치에서 얘는 버리고 가셔야 된다. 누구? 데이비슨 버리고 갈게요. A하고 B하고 C 중에서 보셔. 이 세 가지 시제 중에서 일단 시제를 포함한 아직 저 자리에 무슨 시제인지 모르니까 빈칸에 포함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여기까지만 읽어주시자. I blank. 다 같이 everyone. 그렇죠. 지금 이 렉스 컴퓨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언제까지 그만두겠다라고 사임 의사를 알리는 편지예요. 그럼 이 렉스사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렉스사에 입사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정답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해당 문장을 통해서는 정답의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아까 무슨 문을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주제문을 잡았기 때문에 결정적 단서가.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시제나 어휘 문제의 정답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내일 4개 지문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어디에서 뭐를 잡고 시작하자? 그 약속만 지키시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틀리셨던 파6의 개수를 절반 이상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무조건 보장할 거예요. 그렇죠? 내일 반드시 출제가 되는 접속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접속부사 어휘 문제는 무조건 앞문장과 뒷문장 해석을 통해서 보세요. 이 떠나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파. 하지만 이런 결정, such as this는 지금 떠나겠다는 이 결정이거든요. 그만두겠다는 결정밖에는 선택이 없었어. 가슴이 아프면 안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가슴이 아픈데도 나간다는 얘기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역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however죠. 가슴이 아파. 게다가 이것밖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I because 접속사 탈락. A나 B라고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사인 편지를 쓰고 가시면서 굉장히 놀리고 가시는 그런 어떤 뉘앙스예요. 자, 사인 편지를 쓰실 때는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즐겁지 않았어도 항상 나이스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환관계를 통해서 접속부사 문제 이번 달 100%예요. 이건 매달 나오니까. 그래서 접속부사 어휘 문제는 반드시 앞문장, 그 전문장과 그 후문장을 같이 읽어주셔야지만 이렇게 정답의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직전까지 내일까지 해주셔야 되는 사항 제일 중요한 건 오답 노트를 최소 3회독 해주세요. 오답 노트를 읽다 보면 이거는 내가 정말 오답 노트 정리해놨는데도 또 틀리겠다 싶은 걸 별표를 치시고 또 한 번 내일 아침에 일찍 읽으실 때는 그 별표 친 애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막 별표 친 아이들 중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추가적인 별표를 친 아이들만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완벽하게 공략하고 들어가시는 거. 오답 노트가 없으면 어떡하죠? 다음 달을 기대하세요. 그렇죠? 이번 달은 이미 텄어요. 그렇게 되시면. 아니라 그건 아니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답 노트 꼭 하셔야 돼. 토익을 졸업한 친구들 중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도 토익을 졸업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오답 노트는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 몸도 마음도 좀 가볍게 고사장으로 가시고요. 파트 5, 6에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입니다. 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머지 50분은 무조건 7에 할애해 주셔야 돼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헷갈렸던 문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그렇죠? 어차피 그 문제 때문에 나머지 3-4문제를 더 날리시는 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본인 실력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험 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목표란 4월 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달 토익이 끝나면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익을 조금 건강하게 공부를 하셔서 건강하게 끝내주시고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D-1 특강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시험 잘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